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안녕 친구들, 나는 산타 할아버지야. 오늘은 즐거운 크리스마스. 내 하루 일과를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공개해줄게. 먼저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포장하고 저녁이 되면 루드프를 타고 나가야겠지? 짜잔! 요즘 누가 21세기의 루돌프를 타고 다니니? 루돌프 대신 자동차를 타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러 갈게. 이제 선물을 주러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요즘 집에는 굴뚝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짜잔! 산타 전용 마스터키를 준비했어. 이거 하나면 모두 문을 열 수 있지. 친구들이 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선물을 놓고 오면 되는 거야. 이런, 산타가 이런 실수를? 몰래 선물만 주고 가려 했는데 실수로 아이가 깨버렸네. 허허허, 어쩔 수 없지.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깨어난 친구에게 들고 있던 최신형 모니터를 선물로 주고 집을 떠났어. 너무 비싼 걸 줘서 그런가? 아이가 당황한 눈치였지?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기뻐해주니 산타의 일은 참 보람찬 것 같아. 그때였어. 덩치 큰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붙잡았어. 당신들은 누군데 나를 붙잡는 거지? 아이들에게 선물을 못 주게 만들려는 악당의 부하들인가? 그리고 나는 감옥에 갇혔어. 나는 선량한 산타인데 아직 가야 할 집이 많은데 너무 억울해. 여러분도 제가 선물 나눠주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제발 나를 여기서 꺼내줘.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이야기 속 산타는 도둑이 산타 분장을 한 것이다. 도둑은 열쇠로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선물 보따리에 넣었기에 집을 돌아다닐 때마다 선물 보자기가 더 커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물건을 훔치다가 아이가 깨는 바람에 놀란 도둑은 들고 있던 모니터를 아이에게 선물로 주고 도망쳤는데, 그 모니터는 아이의 방에서 도둑이 훔치던 물건이었고 수상하게 여긴 아이가 경찰에 산타를 신고해 도둑이 잡힌 것이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나는 채팅방에서 만난 남자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신은 게임을 좋아한다며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게 되면 10억을 주겠다는 남자의 말에 의심은 들었지만 게임이라면 자신 있던 나이기에 게임을 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은 방탈출이었고 스테이지는 총 3개. 각 스테이지에는 3개의 문이 존재하고 문을 열어 목적지까지 도착하면 된다고 한다. 뭐야, 생각보다 간단하잖아. 나는 남자가 건네준 커피를 마시고 스르륵 잠이 들었다. 캄캄한 방에서 눈을 뜬 나는 눈앞에 3개의 문이 있었다. 멍하게 문 3개를 바라보는데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1번 문은 절벽과 절벽 사이에 이어진 출렁다리가 존재한다. 다리는 낡았지만 사람이 건너가기에 안전해 보이는 상태이며 다리 끝에는 한 꼬마아이가 칼을 들고 있다. 2번 문은 동굴길. 누가 불을 피웠는지 동굴 안은 땔감에 불이 붙어있는 상태이다. 생명체는 보이지 않는다. 3번 문은 사자가 사는 숲길이다. 숫사자가 길 가운데서 잠이 들어있다. 다른 사자는 보이지 않는다. 이 중에 고르라고? 평소 퀴즈를 좋아하던 나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1번은 다리가 낡았지만 안전하다 했다. 걸리는 점이 있다면 다리 끝에 꼬마아이가 칼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 만약 나에게 해코지를 한다 해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꼬마아이가 칼로 다리에 묶인 줄을 자른다면? 나는 식은땀을 닦으며 2번을 생각해보았다. 비교적 쉽게 2번 문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동굴 내부에 불이 있더라.
환기가 안 되기에 분명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죽을 것이다. 1번, 2번이 꽝이면 답은 3번밖에 없으니 자신감 넘치게 3번 문을 열고 들어갔다. 눈앞에 숲길이 펼쳐졌는데 숫사자가 길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사자가 깨지 않게 길을 통과해 다음 선택의 방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 사자들은 배가 고파야 사냥을 한다. 그 사냥은 암사자들이 하기에 암사자가 없는 숲길이 다른 길보다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맞았던 것이다. 1번 문은 다음 스테이지로 이어지는 문까지 거리가 가장 길다. 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알 수 있고 물과 식량이 넉넉하게 받을 수 있다. 2번 문은 다음 스테이지로 이어지는 문까지 거리가 1번 문의 절반 정도이다. 도착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으며 약간의 물과 식량을 받을 수 있다. 3번 문은 다음 스테이지로 이어지는 문까지 거리가 2번 문 길이의 절반 정도이다. 도착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으며 물과 식량도 받을 수 없다. 나는 다시 신중하게 생각했다. 1번 문은 물과 식량이 넉넉하다지만 넉넉하게 받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자원이 없으면 도착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길다는 생각이 들어 제외하기로 했다. 3번은 가장 짧다고 했으나 물과 식량을 받을 수 없기에 길을 가다 물과 식량을 구할 수 없으면 바로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외하기로 했다. 나는 도착지까지와 거리는 알 수 없지만 약간의 물과 식량을 받을 수 있고 1번 문의 길보다 절반이나 짧은 2번 문의 길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2번 문을 열자 큰 가방이 보였다. 거기엔 텐트와 1.5리터 물 그리고 빵 3개가 있었다. 나는 빵 하나와 물을 조금 마시고 짐을 챙긴 후 끝없이 펼쳐진 사막의 길을 따라 걸어갔다. 얼마나 더 걸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뜨거운 햇볕 등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스테이지를 통과하며 얻을 수 있는 10억을 생각하며 열심히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걸어가는데 길 옆에 특이한 복장을 한 소년이 쓰러져 있었다. 근처로 가니 모자에 나뭇잎 문양이 눈에 들어왔다. 저기 물 좀 주세요. 저도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데 목이 너무 말라 움직일 수 없어요. 나는 고민했다. 아직 물이 넉넉해 주는 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는 길을 따라 가야 된다고 했다. 나와 같이 가면 또 물이나 식량을 달라고 할 텐데 아이의 몫까지 챙겨주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나는 미안했지만 아이를 내버려 두고 길을 계속 걸어갔다. 그리고 밤이 되었고 나는 가방 안에 텐트를 꺼내 잠을 청했다. 날이 밝고 나는 식사를 마친 뒤 길을 나섰다. 또 한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불꽃 문양의 모자를 쓴 소년이 길가에 쓰러져 있었다. 저기 혹시 먹을 거 없나요?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요. 나는 고민했다. 나무빵은 이제 한 개뿐이다. 도착지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음식을 낭비하는 건 위험해 보였다. 그래,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쉬었다. 나는 그대로 아이를 지나쳐 길을 지나갔다. 그리고 또다시 밤이 되었고 가방 안에 텐트를 꺼내 잠을 청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얼마 남지 않은 물과 식량을 들고 다시 길을 나섰고 이번에는 물방울 문양의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 나는 그대로 빠르게 지나치려 했으나 아이가 절실하게 나에게 말을 걸었다. 물이든 식량이든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나요? 도착지까지 조금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착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눠줘도 되겠지만 저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물과 식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길을 나섰다. 그리고 얼마나 걸었을까? 눈앞에 방이 보였다. 나는 기뻐서 힘든 것도 모르고 방으로 뛰어들어갔고 곧 안내방송이 다시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여기까지 도착함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업보의 문입니다. 3개의 문은 각각 다른 마을로 이동하게 되며 그곳에 가셔서 10억을 받고 탈출하시면 끝입니다.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마을로 가서 10억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오래 고민해봤자 답이 떠오르지 않아 그냥 3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칼과 돈가방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왜 혼자 왔어? 라며 나에게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던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했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이 게임은 돈 많고 도박을 좋아하는 부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게임이다. 그들은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게임 참가자로 모집해 게임을 진행했고 그의 선택들의 도박을 걸며 즐겼다. 주인공은 다행히 올바른 선택을 하며 10억을 받을 수 있는 최종문까지 갔지만 마라톤의 문을 통과하며 3명의 아이 중 1명의 아이도 구하지 않아 그는 업보의 문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주인공의 죽음을 보며 10억의 상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게임 주최자와 도박에 빠진 부자들은 환호했다.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참새의 막내 참돌이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힘센 첫째 형과 둘째 형이 엄마가 가져온 벌레를 다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저랑 셋째 형은 맨날 쫄쫄 굶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들 벌써 다 먹었니? 또 구해올게. 엄마는 또 사냥을 나갔고 이제 저와 셋째 형은 다른 형들에게 구박을 받습니다. 셋째 형은 저희와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다른 형들이 부리로 콕콕 찌르며 괴롭혔고 저는 다른 형들에 비해 작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나도 첫째 형과 둘째 형처럼 벌레를 많이 먹었다면 건강하고 힘이 셌을 텐데 이 괴롭힘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변함없이 해가 번쩍 떴습니다. 엄마는 먹이를 가져왔고 저랑 셋째 형은 냉큼 받아 먹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셋째 형의 덩치가 갑자기 커져 다른 형들의 괴롭힘에 저를 지켜주고 먹이도 나눠 먹었습니다. 셋째 형이 우리와 다른 것도 그렇고 덩치가 갑자기 커진 것도 궁금했지만 먹이를 나눠주는 셋째 형이 저는 참 좋습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비행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세 형들은 모두 금방 배워 하늘을 자유롭게 날기 시작했지만 저는 비행이 서툽니다. 바람의 방향도 일정하지 않아 읽기가 힘들었고 높이 날며 구름이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빠르게 날아보고 싶지만 다른 형들에 비해 작은 날개를 보니 더욱 초라해지네요. 그때 셋째 형이 제 앞으로 날아와 바람이 길을 열어줍니다. 덕분에 수월하게 즐거운 비행을 마쳤습니다. 저는 셋째 형이 정말 좋습니다. 첫째 형과 둘째 형이 돌연 실종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마도 같은 숲의 다른 새들에게 공격받은 것 같다고 슬퍼했습니다. 숲엔 우리 말고도 많은 새들이 있기에 조심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밤에는 위험하다며 비행하지 말라 했지만 저는 야간 비행이 하고 싶어 셋째 형을 졸랐습니다. 의외로 셋째 형은 흔쾌히 같이 가주겠다고 합니다. 같이 밤 비행을 즐기는데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놀래 주변 나뭇가지에 앉아 오들오들 떨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눈앞엔 무시무시하게 생긴 새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진 저는 고개를 돌려 셋째 형을 부르며 쳐다봤는데 셋째 형, 왜 저 무서운 새랑 똑같이 생겼어? 셋째 형은 평소와 다르게 무서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굴장에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해석. 셋째형은 뻐꾸기가 몰래 첨새둥지로 날아와 낳은 뻐꾸기였던 것이다. 뻐꾸기는 자신의 알을 다른 둥지에 넣고 다른 새가 대신 키우게 하는 새이다.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받은 셋째형은 비행을 배우게 되어서 날아다니다 자신의 동족을 만나 자신이 뻐꾸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동료들에게 부탁해 자신을 괴롭혔던 첫째와 둘째를 공격한 것이고 자신을 챙겨주던 막내만 살려두었다. 하지만 야간 비행 중 실수로 뻐꾸기들의 영역에 들어갔고 눈치를 살피던 셋째는 막내를 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